오늘은 인천에서 집 탐구를 시작합니다. 사는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집은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중요한 통로라고 하죠. 그래서 집마다 사연들이 참 많은데요. 집을 보다 보면 그 집주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택단지 안에서도 유난히 소장님의 시선을 빼앗는 집이 하나 보이죠? 야, 이 집 여러모로 독특하네요. 보통 이 집을 이제 하나를 지으면요, 하나의 재료로 일단은 쓰고 위아래를 나누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마치 세 채의 집이 같이 있는 듯하게. 그래서 보면은 금속 재료, 또 이렇게 벽돌 타일 재료, 그리고 또 세라믹 타일 재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채를 구분해서 썼어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외장재들이 같은 집인 듯 아닌 듯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특히 집의 전면을 장식한 금속 외장재가 참 견고해 보이네요. 특이한 거는 이렇게 금속 재료를 집에서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칼라 강판이거든요. 칼라 강판 중에서는 좀 고급 칼라 강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다 절곡을 해서 소위 접어서 요렇게 그 리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 금속재를 쓴 이유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인천 근처거든요. 바닷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인 겁니다. 그런 곳에는 부식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요 칼라 강판은 그 녹에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바닷바람에도 끄떡없는 건 기본. 세련된 분위기까지 더해주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두 분 웃는 모습이 똑 닮았는데요. 이 집을 지은 주인장 부부시랍니다. 근데 역시 이 집처럼 두 분 인상도 훤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집을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의 재료로 많이 이렇게 통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집에 벌써 세 개의 외장재가 쓰였어요. 공간별로 이 외부 마감을 다르게 써가지고 좀 이 공간은 이 재료, 저 공간은 저 재료 이렇게 좀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세라믹 타일 붙은 부분은 저희 주차장하고 2층의 발코니 부분, 저기 롱브릭 타일이 붙은 부분은 저희가 공용 공간, 거실이나 주방, 강판으로 한 부분은 저희 방들, 안방, 애들 방. 그래서 재료를 좀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근데 집에 대문이 없네요. 집 대문은 오픈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거고요. 그리고 제가 게을러서 아직. 게을러서 안 못 다신 달았어요. 거예요? 아직 못 그렇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안 곳곳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지요. 제 집을 짓고 싶었던 거는 결혼 초부터 신혼 때부터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집안 도움 받지 않고 제 통장에 11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키워간 거죠. 가구 형태는 그냥 뭐 단칸방. 그때 저희가 계획했던 게 각자 위시리스트를 적으면서 그중에 우리가 공통을 겹쳤던 게 우리만의 집을 꼭 짓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꿈을 키워갔었죠. 결혼한 지 12년 만에 부부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어디 집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담한 마당이 맞아주는데요. 이 마당이 참 독특하네요. 여러모로. 이게 저는 마치 이렇게 마을 도서관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판석이라고 하나요? 깨진 게 이렇게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제가 이제 잔디를 사와서 작두로 자르면은 네.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다 심었고요. 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자꾸 뭐 하자 그러면 싫지 않으세요? 싫은데 막상 해놓고 나면 또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제가 정원이 좀 작아도 저희 마을에서 하는 할로윈 파티 때 저희 남편이 열심히 장식을 해서 2등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지런과 정성이 빛을 발한 날이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힘든 줄도 모르겠더랍니다. 여기가 입구인가 보네요. 네, 이쪽이 여기 저희 현관문. 야, 여기 주차하고 바로 장 보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장 보고 비 안 맞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아이디어 좋다. 예.
본격적으로 집 구경 좀 해봐야겠죠? 가족들이 심심할 틈이 없는 즐거운 집을 짓고 싶었다는데요. 햇살 가득한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어머, 주방이네요? 보통은 거실이 먼저 나오잖아요. 야, 선생님 댁은 현관에 오자마자 갤러리 같은 복도가 있고 그 복도를 쭉 지나오자마자 식당하고 부엌이 바로 들어와요. 일단은 밖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많이 고프죠. 먼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집사람이 이 집에 가장 많이 생활하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예, 집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가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랑 13년 동안 거의 13년 만으로 13년 돼가는데 살아서 고마워서 눈물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예.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 그 고마운 마음을 주방 안에 꾹꾹 눌러 담았다지요. 여기서는 모든 게 아내 중심인데요. 제 주방 동선까지 서로 점검하면서 아일랜드 짤 때도 제가 아이들한테 건넬 수 있는 길이, 바로 요리를 해서 접시를 그런 길이까지 다 재보고, 그다음에 제가 뭐 설거지라고 식기세척기 놓고 건조하고 이런 동선까지 다 짜서 넣었던 거거든요. 다 매입시켜 놓는 그게 그러니까 짓고 나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요게 제가 이제 회심으로 준비한 저기 고기 숙성고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고깃집에서나 볼 수 있는 숙성 장치를 가정집 주방에 설치하다니요.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딱 지금처럼 고기 하는 게 많이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을 때 항상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리고 또가 있어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부식 창고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간식을 보관하는 남편의 보물 창고. 이 슈퍼마켓이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거 보면 꼭 다음 달에 전쟁 날 것 같아요. 꽉꽉 채워놓으셨네요. 네. 저는 항상 먹을 거는 집안에 항상 풍족하게 있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아궁이로 장작을 떼서 데피는 뭐 그런 방에도 화장실은 저 멀리 있고 그런 데도 살아봤었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동생하고 저거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였는데 이렇게 방 안으로 들고 오다가 뜨거워서 쏟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동생하고 그걸 물끄러 한참 바라보고 라면 더 사올 돈이 없었거든요.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네, 또 있어요. 손님들하고 술자리나 식사를 많이 할 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와, 이렇게 와 깜짝. 여러 가지 했습니다. 와. 소장님도 깜짝 놀라셨네요. 정말 신기하죠? 비밀은 스마트폰에 있답니다. 손가락만 톡톡 움직였을 뿐인데 주방의 밝기와 색상을 원하는 분위기로 조절할 수 있대요. 오늘은 주방의 주인이 바뀌었군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하면 잘합니다. 남편이 주방을 공들여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지요. 아내 못지않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 솜씨를 발휘하는 남편. 특히 두부로 만든 라자냐가 가족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로 손꼽힌답니다. 조심해, 뜨거우니까. 남편의 어린 시절은 먹을 게 충분하지 못했다죠. 그래서일까요? 아이들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네요. 맛있어? 맛있다. 아들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빠는 이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주방을 지나 거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와, 거실도 참 널찍한데요. 집 바깥쪽으로 창문이 나 있지 않아서 한결 편안한 분위기. 통창을 통해 마당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이 여기 있으니까 훨씬 아늑하네요. 크게 보면은 좀 니은자 혹은 기역자 구조죠.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에서 보이는 시선이 이제 아예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 거실은 또 창을 굉장히 또 크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또 마당이 보여지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매립이 돼 있어요. 심지어 이제 거실 등도 바리솔로에서 완전히 매립을 하고 놀라운 거는 스피커인데요. 보통 이제 그 스피커 결과물은 그냥 벽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부착식으로 하잖아요. 야, 근데 저 스피커 두께 그 자체를 그냥 벽소에 아예 집어넣어 버리셨네요. 밖에 나오는 게 싫어서 이 바리솔도 사실은 매입형이 아닌데 저희가 파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것들은 이쪽 뒤에 있는 스피커는 좀 공간이 있어도 되는 스피커를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요. 양쪽에 있는 사이드 스피커는 두꺼워져 버리면 외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값이 떨어질까 봐 한 3c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구매해와서 매입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욕실에 이렇게 왜 이제 그 샴푸나 이런 이제 그런 용품들 놓는 거를 매립식 벽 매립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호텔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두께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천장에 매립해 PVC 원단으로 마감한 조명은 빛이 골고루 퍼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눈의 피로를 덜 수 있고 거실 분위기도 더 밝아졌다네요. 이제 거실을 다 봤으니까 안방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군요. 네. 아 역시 살짝 숨겨져 있는데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은요. 사적인 공간인 만큼 현관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배치했다네요. 수직창을 여러 개 내서 방이 한결 더 환하고 넓어 보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구에 들어올 때 처음 마주쳤던 그 강판으로 되어 있던 그곳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침대 뒤가 바로 도로가 아까 맞죠? 보이는 게 저 정도로. 확실히 창이 하나 큰 게 있는 것보다는 수직창이 여러 개 있는 게 이렇게 사생활이 좀 존중받고 싶은 곳에서는 특히나 또 이 조건적으로 이 도로랑 가까운 곳에서는 참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대표적인 예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침대 밑에 아니면 책상 밑에 수맥 차단하기 위해서 동판을 한번 다 깔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야, 이건 살짝 오버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수맥 같은 거까지 다 해서 확인하고 동판을 다 깔았습니다. 자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예. 남편이 직접 수맥을 탐지하고 동판도 설치했다네요. 가족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폈던 거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아,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군요. 계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보면은 이 핸드레일에 다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네요. 아이들 방이 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저희 특히 둘째 아이는 별명이 무당탕풍이에요. 아, 그런 별명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부당당당 하면서 안방으로 오니까 혹시나 이제 비몽사몽간에 내려오다가 다칠까 계단에서 봐. 떨어질까 봐 이건 항상 불 켜놓을 수 있게. 이 아이디어는 혹시 집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때도 좀 유용하겠는데요? 네, 거꾸로. 저희도 나중에는 할아버님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아래 등이 또 있네요? 예, 요것도 하지만 요것도 이제 센서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이 갈 때마다 네. 불이 또 이렇게 켜지고. 아이들의 사소한 습관까지 걱정 많았던 아빠가 첨단 기술에서 해결책을 찾아낸 셈이죠. 야, 계단이 진짜 훤하네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1층과 마찬가지로 길게 이어진 복도가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꼭 거실처럼 보이는데요. 야, 2층에도 올라오니까 거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2층에 가족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닥재가 좀 이제 나무 계열이라 네. 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이제 거실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이 공간에서 마음껏 자기네끼리 놀라고. 열렸다. 열렸다. 윤지야, 아니 방패가 있어. 방패가 있어? 저 철통이 지금 있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라면서 왜 아빠가 더 즐거워 보일까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놀고 싶었어요. 집 안에서 놀고 싶은데 방도 크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삼형제가 살다 보니까 부착부착하고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밖에서 나가 놀았었어요. 겨울에서도? 겨울에도요. 대부분이. 저는 항상 집을 지을 때 생각할 때 집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일단은 크게 짓고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을 해보자 싶어서 그걸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지요. 아이들만큼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요게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 다도실입니다. 벽에 나무를 덧대서 따스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른 방의 크기를 줄였을 만큼 공을 들였다고 해요. 여기가 약간 단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평상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 안쪽에 아이들 방이 있으니까 못 나오게 길목을 공부 감시하는 우리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감시를 하자. 경비 초소구나. 예, 그런 식으로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좀 더 소통을 잘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랑 엄청 친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외국에 좀 오래 가 계실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있다 오셨는데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것 같고 또 아버님 많이 무서우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진 게 늘 가슴 아팠다지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성종 12목 설치 아니야? 나 성종은 잘 몰라. 일단 요거는 세종이잖아.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겠다고. 역사 공부도 그래서 시작했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저희 같이 한국사 능력 시험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같이요? 예. 아버님도? 예.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저희 딸도 역사를 좋아하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도 날 겸 딸이 요새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진짜 자세한 거 모른 사람 같은 거. 아이들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한 거죠. 2층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아이들 방도 궁금한데요. 여긴 풍선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아이들 방인가 보네요. 예. 요 왼쪽이 저희 아들 방, 네. 오른쪽이 제 딸 방입니다. 복도의 가장 끝 두 개의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개구쟁이 아들 방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곧 사춘기가 시작될 딸을 위해서는 화사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아니 근데 저 천장을 보니까 신기하게 갈라져 있어요? 네. 저기 뭐가 있는 건가요? 저게 제가 또 하나 숨겨놓은 예. 공간입니다. 거기가 다락이구나. 네. 접이식 계단을 쓰신 거군요. 네. 대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주신 건가요? 뭐 아이들은 네. 나중에 좀비 나오면 여기 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비 나왔을 때 예. 괜찮다. 이 다락 안에 숨겨둔 것은 무엇일까요?
얼핏 봤을 땐 잡동사니 같기도 한데요. 낡고 손때가 묻은 이 물건들은 모두 아이들이 쓰던 거랍니다. 이것들은 애기들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들. 옛날에 내 발 사이즈 요만했는데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은 자기들 뭐 이렇게 추억이 더 들 수 있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면은 함께 꺼내볼 생각이라네요. 2층에 방이 딱 하나 남아있죠?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인지 궁금한데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2층 공간이네. 음적실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와, 응접실이 또 있어요? 차고 위 테라스로 이어지는 응접실인데요. 주방시설과 취사 도구를 갖추고 있어 간단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또 생각하게 된 게 밖에서 저희가 무슨 야외 활동할 때 이제 뭐 음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했고요. 저는 손님들 오면 꼭 밥 먹고 꼭 자고 가라 그러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노래 틀어놓고 맥주 한잔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예,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밤에 이제 불멍도 하고 하면 감성도 느끼고 감성도 느끼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친구들 놀러 와서 막 라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또 밑에서 끓여 먹으면 눈치 보일까 봐 마음껏 끓여 먹으라고 2층에 이렇게 따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테라스는 가족들의 캠핑장이 됐다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부부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네요. 그래도 꿈은 참 많았더랍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달 반, 3달 때 좀 암울할 때 저희가 이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한번 쫙 적어봤었습니다. 우리 신혼집 545만 원짜리 구하자 그랬고 뭐 물에 가자미 시켜 먹자 그랬고 참치 먹고 싶다 그랬고 먹고 싶은 게 반이네. 먹고 싶은 게 반이네. 여기 있잖아. 멋진지. 단칸방에 살던 시절 부부는 멋진 집을 꿈꾸었지만은 치킨 한 마리도 먹기 힘든 어려운 시기였죠. 뭐뭐 써 있나요?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인데 자꾸 눈물이 나온답니다. 저희가 그때 되게 재미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어렸던 시절이 생각이 나나 봐요. 남편도 저도 그렇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부부의 인생이 이 집에 담겨 있는데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요즘 아빠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답니다. 앞으로도 올해부터 해서 더 화이팅하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자 이 집에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나 가족을 위해 지은 이 집에서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아이들에게 행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